2장 시작하죠. 자, 1장은 직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장,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전기를 사용하는 건 다 교류죠. 이때 교류를 보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변압기 한 대를 이용하는 단상, 변압기 세 대를 이용하는 삼상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삼상사선식이라는 방식을 갖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2장입니다. 회로에서 가장 많은 양이 2장에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장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2장에서 맨 처음에 이제 요점 정리 보시면 정연파의 교류라고 해서 교류 기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0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시간 t입니다. 시간 t고요. 여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를 플러스, 아래쪽은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자, 요거 하나 딱 떼갖고, 여기다 갖다가 붙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완벽하네요. 이런 원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최대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는 여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대를 이루고 있는 건 여기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90도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가 되고요. 여기는 360도가 됩니다. 자, 먼저 지금 0에서부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화하는 이 파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파형이다 라고 해서 정현파, 기본파, 사인파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명칭부터 이제 빨리 익히셔야겠죠. 정현파, 기본파, 사인파.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무슨 파다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다 예기준입니다. 다 예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온 것은 뭐하고 같냐면 0에서부터 이쪽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아니에요.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간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순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기가 이제 실질적인 방향이 이제 선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 90도는 요게 되는 거고, 요렇게 오는 것은 180도, 여기까지 오는 건 270, 여기까지 오는 건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부르고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단어로 1년. 그것처럼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온 거. 그래서 요거를 주기 T라고 씁니다. T. 주기 T라고 씁니다. 자, 우리는 주파수 얼마 쓰고 있어요? 60Hz 쓰죠?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틀린데, 어떤 데는 50Hz 쓰고, 어떤 데는 이제 60Hz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60Hz를 쓰죠. 자, 60Hz라는 건 뭐냐면 0에서부터 여기 주기까지 보통 기준은 1초 기준입니다. 이러한 파형이 60개가 나오는 것을 60Hz라고 그래요. 60개가 나오는 것을. 그러면 얘가 60개가 나온다라는 건 요거 한 주기에 60개니까 F분의 1 해주면 되겠죠? 60분의 1. 60칸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또 뭐하고 같냐면 얘가 60바퀴 회전한 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90도, 180도, 270, 360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품격 있게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럼 뭔가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 파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보통 이제 저는 파이의 성질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지금처럼 각도로 썼을 때 180도를 의미하고요. 요거 지금 180이 파이니까 180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주율 얼마예요? 3.14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파이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원주율로 표현할 때는 3.14라는 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파이가 나왔는데 어디는 180을 써야 될지, 어디는 3.14를 써야 될지,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각도일 때는 180도라는 거. 지금은 일단 요거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차차 다 구별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0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파형을 주기라고 이제 한다면 얘는 한 바퀴 회전입니다. 여기가 두 개의 파형이 나오면 두 바퀴 회전이고 60번이 나오면 60바퀴 회전이에요. 이때 원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 얘가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원을 따라 이동할 때 나타나는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속도라고 부르고요. 얘를 오메가라고 씁니다. W 아니에요. 오메가라고 합니다. 단위는 이제 라디안 퍼 세컨을 이제 갖다가 쓰게 되는데, 이 오메가는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2파이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일단 기본은 2파이예요. 기본은 2파이. 자, 이게 50번 왔어요. 몇 바퀴 회전? 50바퀴 회전하겠죠. 60번 오면 60바퀴 회전이에요. 몇 바퀴 회전하는 주파수에 따라 다 틀리죠. 그래서 2파이 F라고 쓰는 거예요. 2파이 F라고. 그래서 우리 일장할 때 오메가는 제가 2파이 F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 참고입니다. 지금 오메가는 2파이죠? 그죠? 자, 다음 달 이제 기기 쪽에 들어가게 되면요. 뭐가 이제 있냐면, 똑같이 오메가를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자, 주파수 60개 나오나, 회전 속도 60번 나오나, 같죠? 이 N은 회전 속도예요. 단위는 RPS입니다. 초당 회전수.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내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켰어요. 근데 얘가 1초 돌고 말아요. 어때요? 겁나 짜증나죠. 날씨 더워 죽겠는데 여름 더 받고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 모든 기기는 1초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을 갖다가 뭘 쓰냐면 1분을 기준합니다. 1분. 그러면 기본 단위는 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분 단위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2파이의 대문자 60분의 n. 단위는 RPM이라고 씁니다. 얘가 1분 기준이에요. 1분은 60초니까 요거하고 나뉘면 얘가 되는 거죠. 60분의 60이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과목에서는요, 이거 써요. 이거 써요. 근데 기기라는 과목은 이걸 쓰거나 이걸 써요. 그랬더니 공식을 외우시는 분들이 이러죠. 오메가는 2파이F, 오메가는 2파이F, 오메가는 2파이F 겁나 외웁니다. 다음 딱 기기 쪽 딱 들어가니까 오메가는 2파이 60분의 n 딱 나오니까 또 멍 하는 거죠. 분명히 오메가 2파이프라고 했는데 뭐야 이거. 에이 몰라, 외워. 외우는 거 좋아요. 길어야 또 3일 갑니다. 길어야 3일 가요. 자, 이거나 틀려요? 같은 거죠. 60개 파형이 나오냐, 60바퀴 회전하냐, 같은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같다라는 거. 그래서 기기 쪽에서는 얘를 중심으로 씁니다. 우리는 60Hz 고정이니까.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파형에 대해서 봤는데, 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회로는 뭘로 표현한다? 회로는 수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 파형을 수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파형을 지금부터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교류 기본식. 결과부터 얘기합니다. 이거 모르면 4전까지 모릅니다. 이거 모르면 4전까지 모릅니다. 아주 험난한 길을 가실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자, 얘를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압. 이걸 전압이라고 한다면 전압 2는 이 파가 갖는 최대값이 있죠? 이게 뭐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거 최대값. 그죠? 그래서 최대값 2m. 여기서 m은 맥스의 약자입니다. 맥스. 자, 그 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요 파를 정연파, 기본파, 사인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 들어옵니다. 사인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시간에 따라서 50번이 나올 수도 있고 60번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오메가 t라고 써요. 시간에 따른 오메가 값. 이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0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빠르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여긴 이쪽에다가 따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0도 항상 이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90에서도 출발할 수도 있고 그보다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각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교류 기본식이라고 불러요. 이 식을. 자, 이때 이제 각각 의미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요거 2m 최대값. 요거 오메가는 2파이 f, 이름은 각속도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요거 세타, 얘는 위상 또는 각도라고 얘기합니다. 위상 또는 각도. 그래서 이 교류 기본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4장까지 계속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써보죠. 풀어서. 자, 지금 저 팔을 이쪽에다가 이제 옮겨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지금 요거를 교류 기본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 요쪽 왼쪽에서는 우리가 전압을 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번엔 제가 전류를 가지고 써볼게요.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류 I는 Im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다른 거 있어요? 없죠? 똑같습니다. 지금 저쪽 전압에서 쓴 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출발점이 지금 0이죠? 그러면 각도는 0입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거 0도. 이해되세요? 출발점이 0이면 이건 0도예요. 자, 여기가 90도였죠? 여기는 180, 270, 3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통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2 약분하면 1이죠? 파이만 남고 2분의 4 약분하면 2죠.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대로 전류로 갖다가 이제 바꿔 쓴 거고, 자, 이런 파형이 있으면 이런 파형도 있습니다. 요런 파형. 그리고 또 하나는 요런 파형도 있어요. 요런 파형. 자, 이제 요 두 가지 비교합니다. 자, 지금 요거 흰색 기준이고요. 자, 파란색 써볼게요. 파란색. 자, 파란색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전류 I는 Im 사인의 오메가 T예요. 일단. 왜 그러느냐? 흰색과 파란색은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빨간색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림은 약간 좀 삐딱하지만,
이게 마음이 깨끗하면 똑같이 보입니다, 이거. 흰색하고 파란색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뭐가 틀려요? 출발점만 틀리죠? 그러면 여기 요 식은 일단 요거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얘는 90도에서 출발했죠?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 육상 달리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땅 하면은 바로 출발. 이거를 스타트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땅 하니까 그 총소리 눌러서 움찔한 거죠. 그러다가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빨간색은 뭐냐? 땅 하기도 전에 먼저 출발한 거예요. 얼마만큼? 90도만큼. 90도만큼 먼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요식을 갖다가 쓰게 되면 이렇게 써요. 전류 I는 IM, 사인에, 오메가. 흰색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흰색 그대로 갖다 똑같이 쓴 거예요. 다만 먼저 출발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플러스 90도라고 씁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 늦게 출발한 거는 마이너스, 빨리 출발한 거는 플러스. 그래서 지금 늦게 출발한 것을 성분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전류죠? 그러면 지상전류. 자, 이건 빨리 출발했죠? 이건 나아갈 진짜를 써갖고 얘는 진상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전류니까 진상전류라고 부르면 되죠. 이해되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거 90도죠? 마이너스 90. 여기 플러스 90이고요. 품격이 떨어져요. 품격 있겠습니다. 얼마? 그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주면 되고, 요것도 품격 있게 이제 하면 2분의 파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요렇게 파이로.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지금 여기가 위상 각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180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각도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쓰는 게 진상분, 지상분 되는 겁니다. 자, 이 저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흰색을 R이라고 한다면, 이걸 R이라고 한다면,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그린 건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L이라는 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얘기한 거는 C라고 하는 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늦는 게 좋을까요? 빠른 게 좋을까요? 늦는 게 좋을까요? 빠른 게 좋을까요? 정답. 둘 다 안 좋습니다. 둘 다 안 좋아요. 자, 늦는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TV를 갖다가 키려고 하는데, TV를 갖다가 키려면 얘는 15A가 필요합니다. 쉽게 갑니다. L이 작용을 했다. 그러면 얘는 5A만 들어가요. L이 작용했다. 그럼 TV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C가 작용한다. 그럼 25A 들어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겠죠. 이게 LC예요. 그래서 전기는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지금 90도를 가지고 이제 얘를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는요, 요거 L이라고 하는 건 dt분의 d, 미분에 의해서 나온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C는요, 인테그랄, 적분에 의해서 나온 값이에요. 식으로 놓으면 C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 t에서 전류 I, dt를 이용해서 나온 적분 값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좀 쉽게. 칠판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점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딱 찍어요. 이쪽에다 찍을까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3m 떨어져 갖고 이 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칠판면과 제가 바라보는 면은 수직이죠? 그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 3m입니다. 수직일 때. 자, 근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서 바라보면 각도가 벗어나 버렸죠.
그러면 이게는 3m 플러스 알파죠. 그럼 쉽게 가면 이거만큼 3m보다 더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전선으로 따지면 전선 길이가 더 늘어난 거고. 그래서 최소의 손실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90도입니다. 90도. 그래서 90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교류 기본식으로 표현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파형의 평균값, 시료값, 최대값을 얘기합니다. 오늘따라 그림이 참 잘 그려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 t라고 이제 한다라고 했고, 여기는 시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파형이 들어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나가는 것을 정연파 또는 기본파, 사인파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자, 0에서부터 출발점이 틀렸어. 이렇게. 다시 그리면 항상 그림이 이상해요. 자, 출발점이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주기 t까지 올 때, 이때 이 파가 갖는 여기의 값,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부르고요. 문제에서 아무 얘기 없으면 무조건 1입니다. 이거 1이고요. 0에서부터 한 주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파형 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한 것을 평균값이라고 얘기해요. 자, 평균값은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주기를 기준으로 평균한 값. 이걸 평균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자, 그리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기사는 안 나오는데 산업기사에서 식차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일 때까지 전류 i dt. 이거를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볼링 칠 때, 너 얼마나 돼? 뭘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요. 에버레지가 얼마나 되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게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AV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이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문제 가지고 다시 체크할 거고요. 자, 이때 평균은요, 자 보세요. 얘하고 같죠? 그림은 약간 삐딱하지만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그러면 이 파형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이 파형은 요거 플러스 10이라고 보면 이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평균은 얼마예요? 0이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은 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파라고 합니다. 대칭파. 같지 않으면 비대칭파라고 해요. 자, 대칭파의 경우는 계산 하나만 하나 0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주기를 평균한 것을 평균값이라고 하지만 대칭파의 경우는 그 값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한 주기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반주기를 평균한 것을 평균값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대칭파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반주기 기준이에요. 반주기. 한 주기가 아니라 반주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파는 반주기를 평균한 것을 평균값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시료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료값은요, 실제의 효율을 나타내는 값을 시료값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220, 380, 229, 154, 345, 765 이런 것들은요, 다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값이다, 최대값이다 얘기가 없으면 다 시료값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료값은요, 요 정도의 값. 조금 더 저렴하게 얘기하면요, 여기 지금 막았죠? 요거 파형을 뿅망치로 때려요. 당당당당 때리는 거죠. 그림도 겁나 잘 그려요. 그러면 여기 채워지겠죠?
요런데. 그럼 요렇게 평평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변화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파형이 갖는 실제의 효율을 나타내는 값. 이게 시료값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 일단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평균값.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식으로 다시 씁니다. 전류 i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에서 전류 i dt. 이게 평균이에요. 시료값을 나타내는 식은요. 여기다가 제곱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편에 루트 씌우죠? 없애버리면. 그래서 요거 찾아라. 산업기사 문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고요. 자, 이 파형에서 마지막입니다. 평균값과 시료값을 나누는 것을, 나눈 값을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파형의 값을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해서 파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료값과 최대값을 나눈 값, 이 두 개를 나눈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파가 갖는 최고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파고율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찾기 문제하고 이제 계산 문제 쪽이 있는데 계산 문제 쪽은 잘 안 나오고 주로 찾기 문제가 산업기사 쪽에서도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잘 해요. 시험장만 가면 분모 분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평균인지 시료인지, 여기가 분자가 시료인지 최대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 한번 그리세요. 요거 파형 딱 그리고 평균, 맨 위 최대, 시료값 가운데. 그러면 금방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 파형률하고 파고율하고 이제 구별하실 때는 이건 제 방법인데 위죠, 위. 높을 고. 최대 위에 거. 그럼 요거 하나 해결되면 아래 거는 자동으로 해결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건 뭐 암기 요령입니다. 암기 요령.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 계산하라, 찾아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24페이지 파형률과 파고율식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파형에 따른 평균값, 시료값, 파형률, 파고율 각각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때려 죽여도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정현파. 모든 파형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현파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바로 외우셔야 되고요. 정현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죠. 전압이면 EM, 전류면 IM. 전압이면 EM, 전류면 IM.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시료값입니다. 정현파 시료값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죠. 전압이면 EM, 전류면 IM. 이건 지금 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루트 2에 대한 거는 계속 쓰실 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예를 들어 100이다. 100V다. 그러면 내가 시료값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 나누기 루트 2 하면 되죠. 그래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시료값이다라는 거. 바로 지금 바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반파 정연파. 반파 정현파 또는 반파 정류파라고도 부릅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정연파죠. 그죠? 플러스는 나오고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 대표적인 소자는 SCR입니다. 그래서 반만 나왔다라고 해서 반파 정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은 파이분의 1, 시료값은 2분의 1이죠. 자, 세 번째 구형파. 얘는 쉽죠? 1, 1.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반파 구형파. 반파 구형파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 게 구형파예요. 이게 구형파. 근데 요거 밑에 거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냉류파라고도 부릅니다.
맹류파. 자, 마지막 5번째, 삼각파입니다.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 평균값은 2분의 1, 실효값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자, 그 중에서 이제 삼각파 중에 모양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삼각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삼각파인데 요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뭐 다시 할까?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얘가 톱니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톱니파라고 하는데 얘도 삼각파예요. 얘도 삼각파. 그때 여기 값이 뭐예요? 최대값이다라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파형에 대한 거 평균값, 실효값 요거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파형률과 파고율은 몰라도 돼요.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정연파. 파형률 먼저 한번 해보죠. 정연파의 파형률은 평균값 그리고 여기는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나누기 평균값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고 평균값은 파 2분의 2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법문수 안에 거 바깥에 거 안에 거 2개 곱해서 분모로 2루트 2 2m 바깥에 거 2개 곱해서 분자로 이거 2개 약분하면 얘만 남죠.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1.11 나옵니다. 얘 계산기 누르면 이때 파이는 얼마일까요? 이때는 3.14예요. 왜냐하면 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상, 각도라고 얘기한 거 그거 빼놓고는 다 그냥 3.14로 계산하시면 돼요. 다. 거의 90%는 다 3.14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11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파고율입니다. 이번엔 분모는 실효값, 여기는 최대값.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 최대값 뭐 별다른 얘기 없으면 무조건 1 기준. 따라서 2f. 그리고 이거 2개 약분되겠죠. 루트 2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1.414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네들은 몰라도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거 2개 정도는 그냥 암기하고 계셔도 돼요.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보통 시험 시간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시험은 그 기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2시간 30분, 150분입니다. 문제는 100문제. 그러면 한 문제당 풀어야 되는 시간은 1분 30초예요. 그럼 떨어져요. 마킹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킹할 시간까지 고려하려면 1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또 검토해야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검토하려면 한 문제당 40초 안에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통 문제 보고 식 적용해서 계산, 문제 보고 식 적용해서 계산 했을 때 보통 시험 100문제 딱 풀면요. 몇 분 나오냐면 길어야 40분 나와요. 길어요. 봤을 때 한번 생각해서 바로 풀고 하면 40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딜레이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잡는 거죠. 산업기사는 2시간이죠. 2시간. 더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어느 정도 쫓긴다 정도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시험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기출문제 같은 것들 한 3회차 정도는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3년치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진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이제 한번 내용까지 했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1번. 전압 V는 141사인에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파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 라고 했습니다.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 자, 여기 보세요. 책에 풀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통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꾸 공식부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법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를 접근할 때는 1순위가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 이게 1순위입니다. 지금 뭐 물어봤어요? 주파수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공식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어요. 문제를 딱 보면 일단 이유 불문, 무조건 공식부터 떠올리려고 해요. 근데 막상 혼자 풀 때 가끔 풀려요. 이런 것들이. 왜냐? 해설 달려 있거든요. 눈이 자꾸 밑으로 가요.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풀려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해설 지우고 문제만 갖다가 딱 글꼴만 바꿔서 내잖아요? 못 풀어요. 처음 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맨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조건이 뭐가 주어졌어요, 지금? 아니에요. 교류 기본식이 주어진 겁니다. 교류 기본식.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전압 V, E는 EM에,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조건이에요. 교류 기본식이. 다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대부분 이 장을 어려워하시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류 기본식이에요. 이것만 나왔다 하면 일단 다음 문제. 복소수만 나왔다 하면 그 다음 문제 되는 거예요. 복소수는 물론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무슨 값? 최대값. 얼마 주어진 거예요? 1 주어진 겁니다. 사인 바로 앞에 있는 값은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 시간 앞에 있는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각속도라고 하죠? 그게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377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위상 각도라고 그랬죠? 그 각도가 몇 도? 여기서 파이 얼마예요? 각도니까 180이고 나누기 6 하니까 30도. 따라서 마이너스 30도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귀찮으시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파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자, 따라서 F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2파이에 오메가가 이제 되는 거고, 오메가는 얼마? 377인 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60Hz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입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오메가가 377이면 주파수는 무조건 60Hz예요. 오메가가 314면 주파수는 무조건 50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다 314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교류 기본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조건으로 교류 기본식이 주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2번, 3번 두 개 묶으시고요. 2번. 전류 I는 10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로 표시되는 전류 파형보다
자, 밑줄 끄세요. 위상이 30도 앞서고. 자, 앞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거는 플러스란 뜻이에요. 아까 제가 달리기 얘기했었죠. 땅 했을 때 늦게 가는 거, 빨리 가겠는 거. 그 달리기 얘기할 때 빨리 가는 거. 그거를 이제 앞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빠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빠르다. 그 다음에 이때 최대치가 최대값이죠. 최대치가 100V. 100V가 되는 전압화형 V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다라 보세요. 가나다라. 무슨 식이에요? 가나다라가 무슨 식이에요? 교류기본식이죠? 그러면 일단 쓰는 거예요. 전압 2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해되세요? 가나다라가 교류기본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때 최대값 얼마? 100. 주어졌잖아요. 100. 100이에요.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사인 오메가 T. 오메가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각도입니다. 각도. 자, 지금 요거 전류예요. 몇 도? 마이너스 60도. 자, 이거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대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30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0도.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근데 가나다라 또 봅니다. 가나다라 딱 보니까 요게 또 어떻게 돼 있냐? 품격 있게 되어 있습니다. 6분의 파이라고. 근데 요거까지는 계산하는데 이걸 또 6분의 파이로 바꾸는 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고민해요? 가나다라 4개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에요. 가나다라에 있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저렴하게 바꿔서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되잖아요. 이걸 억지로 6분의 파이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나다라에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갖다가 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180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같은 거 찾으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가지 마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응용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00 루트이죠. 여기는. 자, 지금 여기에서 어떤 파형인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다 정연파 기준이에요.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얘가 넘어가 주면 되죠. 따라서 EM은 시료값이 100V라고 했으니까 100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게 3번이에요. 이게 3번. 자, 그래서 요렇게 2번하고 3번하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자, 4번, 5번, 6번, 7번, 뒤에 8번까지 쭉 묶으시고요. 4, 5, 6, 7, 8번까지 쭉 묶으시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복소수 할 때 삼각함수 하면서 그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요거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4번부터 8번까지 체크만 해두시면 되고, 자, 9번 갑니다. 교류 전류는 크기 및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한 주기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무 얘기 없으면 정연파죠. 정연파는 한 주기라고 하더라도 반주기 적용. 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반주기를 적용. 따라서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가번에 0이 있죠? 한 주기는 0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0이 빠지거나 파이분의 2가 빠져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0이 답이 될 때는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한 주기를 수식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얼마냐. 이런 단어가 붙어요. 근데 이거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0 또는 파이분의 2 둘 중에 하나가 빠진다라는 거. 그렇게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뭐 기준? 반주기 기준이라는 거. 그 값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반주기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번부터 해서 요것들이 이제 관계된 것들이 몇 번까지 가냐면요. 21번까지 갑니다. 21번까지. 그리고 22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32번까지 상. 32번까지 상짜리 문제들. 그 다음에 33번부터 또 파역률, 파고율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44번까지입니다. 45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44번은 상짜리 문제예요. 체크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들은 이제 쭉 이제 볼 거고요. 그 10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지금 10번, 11번,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같은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얘네들이 글씨만 조금 바꾸고 숫자만 조금 바꿔서 문제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11번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11번. 자, 최대값이 100V인 사인파 교류의 평균값을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아무 얘기 없으니까 파형은 정연파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정연파의 평균은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죠. 전압이니까 이제 EM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지금 얘가 최대값이 100V니까 요것만 이제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0 나누기 3.14. 그냥 계산기만 누르면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잘 푸세요. 이 문제는 잘 푸시는데 12번은 또 못 풀어요. 12번. 자, 전류 I는 3루트 2 사인의 377t 마이너스 30도다. 이때 평균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교류기본식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교류기본식만 해석할 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기본식 형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무조건 쓰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류 I는 IM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교류기본식이고, 지금 여기에서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은 최대값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t 앞에 있는 이 값은 오메가란 얘기고, 오메가가 377이니까 주파수는 얼마란 얘기예요? 60Hz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 각도 세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평균값을 물어봤으니까 평균은 파이분의 2의 최대값, 전류니까 이번에는 IF. 따라서 요 값이 여기로만 이제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하나 더 응용을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그러면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니까 3 루트 2가 여기 들어오면 그냥 3 나오겠죠. 시료값은. 그래서 이렇게 교류기본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어떤 교류의 시료값이 314V이고 이때 평균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아무 얘기 없으니까 이거는 무슨 값이에요? 정연파를 나타내는 값이죠. 따라서 정연파의 평균은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고, 시료값 같은 경우엔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에요. 지금 나는 평균을 구하려고 이제 하는데 최대값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죠. 대신에 조건이 뭐가 주어졌냐면 시료값이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파형을 보면 정연파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반주기를 평균한 것은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평균값을 얘기할 때 최대값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효값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요때 실효값에서 얘기하는 이 최대값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죠.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 실효값이 문제에서 314V라고 주어졌으니까 요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기고, 그리고 요 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굳이 쓴다면 요 EM은 31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그냥 들어가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바뀌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숫자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균이 얼마다, 실효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회로는 숫자와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13번입니다. 자, 14번은 뭐 같은 형태니까 최대값이니까 그냥 넘겨주면 돼요. 최대값 물어보면 요거 넘기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15번 정연파 교류회로에서 실효치를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있냐. 자, 요런 거는 기사 쪽보다는 산업기사에서 찾기 문제로 이제 나오는데요. 평균을 나타내는 식은, 자, 지금 문제는 전류를 기준으로 이제 했으니까 전류를 쓰겠습니다. 전류 I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에서 전류 I dt. 단위는 이제 암페어가 될 것이고요. 요게 평균값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근데 실효값은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제곱만 갖다가 붙이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없애면 반대편에 루트만 씌우면 되죠. 요게 실효값이. 그래서 평균하고 실효값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실효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답원 찾아주면 되겠죠. 답원. 넘어갑니다. 자, 16, 17, 18, 19, 20, 21번까지 여기까지 이제 쭉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은 톱니파 밑줄 긋고 위에다가 이꼬르 쌤쌤 삼각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삼각파. 이 톱니파형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톱니파는요 삼각형 모양이긴 한데 톱 모양처럼 생겼다, 톱날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톱니파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때 지금 최대값이 얼마라고 이제 그림에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최대값이죠. 요게 A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삼각파의 평균은, 요건 좀 외우기 쉬워요. 왜 보통 삼각형 면적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하잖아요. 그걸로 그냥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2분의 1의 최대값, 전류니까 IM, 그 다음 실효값, 삼각형이니까 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건 뭐 암기 요령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실효값,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A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 교류의 반파 정류파형의 실효값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반파 정류파 또는 반파 정연파의 평균은 파이분의 1의 최대값이고요. 실효값은 2분의 1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거는 실기 때도 이제 나와요. 실기 때도. 그래서 요거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자리 체크한 것들은 일단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요. 33번부터 갑니다. 33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45번까지인데요. 여기 이제 찾기 하는 것과 지금 우리 계산한 것들 계속 이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는 다 풀어보시고, 자,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풀어드릴게요. 44번과 45번입니다. 44번은 회로에서는 그래도 필기시험에서 상자리로 들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44번.
그 다음에 45번은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반드시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먼저 4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 아래 흐르는 직류전류 밑줄 긋고요. 직류전류는 몇 암페어냐 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전류를 물어봤죠. 일단 직류자는 빼고 전류를 일단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전류는 오메 공식에 따라 저항분의 전압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압과 전류는 문제에서 특별하게 최대값이다, 시료값이다 주어지지 않으면 다 시료값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시료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저항은 요거 R 하나 있죠. 그래서 R 들어오고 그리고 전압은 314 사인 오메가 t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314는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따라서 내가 시료값을 알고 싶으면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 2m 해서 314 나누기 루트 2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얘가 자, 얘가 이제 뭐냐면 지금 책에서는 D라고 써져 있는데 다이오드 정유기입니다. 정유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가 교류의 파형이 흘러가면 이렇게 교류가 흘러가면 얘는 플러스는 통과를 시켜요. 마이너스는 차단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는 통과시키고 마이너스는 차단시킨다는 얘기는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정연파가 아니라 뭡니까? 반파죠, 반파. 그러면 이 반파의 평균값은 평균은 파이분의 1의 최대값이고 그리고 시료값은 2분의 1의 최대값이에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없었으면 일단 식은 요렇게 되죠? 요걸 1번식이라고 놓고요. 지금 얘가 생겨갖고 들어간 거 요거를 2번식으로 놓으면 전류는 마찬가지 저항분의 전압 따라서 5분의 전압이 시료값을 기준으로 잡으면 314 나누기 2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게 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요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직류전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직류전류라는 건 뭐냐면 파형이 흘러갈 때 교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직류도 흘러가겠죠. 동일 조건에서. 그러면 동일 조건에서 직류가 흘러가면 얘는 직류는 이렇게 가는 게 직류예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그러면 똑같은 전압을 갖다가 공급을 할 때 교류로 보낼 때와 직류로 보낼 때를 봤더니 뭐가 같냐면 요거 정연파가 이렇게 나오면 반주기를 평균한 것이 평균값이죠. 여기는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료값이잖아요. 직류로 보냈을 때와 교류로 보냈을 때 이때 같아지는 경로가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평균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쓰냐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항은 R이고 전압은 V예요. 일반적으로 이 V는 시료값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얘가 요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만 마지막에 직류전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직류전류는 평균값과 같다라고 그래서 얘를 평균치로 적용을 합니다. 평균치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R의 값은 5, 전압의 값은 파이분의 최대값으로 적용을 해서 파이에 314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가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또 두 가지를 고려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짜리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두 개의 교류 전압이 있다. 이때 V1은 100√2 사인에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이고 그 다음 V2는 100√2 코사인에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이다. 이때 옳게 표시된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가나다라가 주어졌습니다. 자, 가번부터 가보죠. 자, 가번. V1과 V2의 주기는 모두 60분의 1이다. 주기 T는 F분의 1이죠? 자, 여기에서 주파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각속도 오메가 377 여기에 들어가 있죠? 377일 때 주파수는 60, 314일 때 주파수는 50Hz. 따라서 얘는 60분의 1이 되니까 가번이 답이 되겠죠. 자, 나번 갑니다. 나번. V1과 V2의 주파수는 377Hz가 아니라 오메가가 377이고 주파수는 60Hz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라번 먼저 갑니다. 라번. V1과 V2의 시료값은 100V, 100√2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최대값. 이거를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꾸면 100√2 나누기 √2 하면 되죠. 정연파의 시료값은 √2분의 1의 최대값이니까 요거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100이죠. 그래서 뒤에 거가 틀렸어요. 자, 다번입니다. 다번. V1과 V2는 동상이다. 동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각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각도가. 그러면 일단 요 파형을 딱 보면 여기 보세요. 파형을 보면 몇 도? 60도. 요것도 60도. 둘 다 60도기 때문에 이것만을 봤을 때는 동상입니다. 각도가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요 사인과 코사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좀 그림으로 좀 해설을 할게요. 자, 이러한 파형이 이제 있는데 지금 흰색으로 적은 파형을 사인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거보다 90도 앞선 파형 요것을 코사인파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코사인파. 가끔 가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 넣는 거. 이거는 무슨 파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명칭은. 사인보다 90도 늦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요 두 개의 파만 이제 고려해 주시면 되고 일단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 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기준은 사인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사인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사인으로 주어진 거죠. 얘는 코사인으로 주어졌고요. 이게 기준이다 이거예요. 기준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자, 지금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것을 코사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코사인으로. 그러면 자, 사인이라고 하는 요게 기준이죠. 흰색. 이거를 내 편의에 따라 코사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이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대로 놓고 코사인을 어떻게 해야 사인이 되냐 이거예요. 코사인은 빨간색이죠, 지금.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사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쪽으로 오는 거 몇 도?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 코사인 파가 빨간색이 마이너스 90도만큼 오면 사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반대로 가보죠.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을 어떻게 해야 코사인이 돼요? 이렇게 가야죠, 이번에는. 그러면 플러스 90도를 내주면 얘와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막내. 자, 뭘로 하고 싶어요? 사인, 코사인. 어떤 거? 사인. 자, 여기 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사인이에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움직이면 안 되죠. 얘는 그대로 둬야 돼요. 내가 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코사인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몇 도를 내야 얘하고 이꼬르 쌤쌤이 돼요? 마이너스 90도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가 이렇게 붙어서 얘는 마이너스 30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파형을 가지고 막 바꾸는 거, 이거는 교류기 분식을 이용한 전력 계산 문제에서 계속 또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얘네 두 개를 똑같이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 방법을 갖다가 사용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저거 귀찮다. 이거 뭐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생각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90을 해야 될지 플러스 90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쓰실 거는 다 이거니까. 99%는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운다라고 한다면 이걸 외우세요.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90을 하면 사인과 같아진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입니다. 기준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